네, 전략주의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출연이신, 이번 시즌 첫 출연이신 골든마우스님의 AS인데 네. 이번 시즌은 처음이시니까 이제 네. 지난 시즌 때 네네. 1위를 하셨잖아요. 네, 또 운 좋게. 그래서 좀 몇 가지 종목을 네. 추려서 네. 이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 좋게 인가요?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운 좋게 부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12월 26일에 매수했고요. 원자력 관련주인데 네. 최고가 수익률 31%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네. 네, 에너토크는 오랜만에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그 앵커님 혹시 네. 악이라는 그 네. 이 네. 용어를 아십니까? 용어요? 네. 그 아, 줄임말인데. 아니요. 힌트를 한번 줘보실까요?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아, 아기. 아, 네. 처음 듣지만 되게 귀엽고 의미 있는 말이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방금 만드신 거죠? 네? 방금 만드신 거죠? 아니요, 좀 많이 만들어서 쓰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에너토크는 이제 또 원자력 관련주인데 사실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정말 저는 또 이 악이다. 지금 사실 우리가 2022년만 보더라도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처럼 돌았죠. 네, 맞아요. 태양광, 2차 전지, 초선, 뭐 원전, 네. 방산 이렇게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줬고 원전 또한 이제 강하게 올라가줬던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원전을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원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왜 원전 안 가냐 이렇게 좋은 기사들 나오고 계속 호재거리는 기사들 계속해서 나오는데 원전 도대체 언제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그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악입니다. 악이. 아름다운 기다림 여러분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저번 시즌에 이제 노란톡방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쪽을 보셔야 되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친환경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죠. 에너지를 무기화로 쓰고 있는데 이 러시아, 이 유럽 쪽에서 EU 유럽연합 쪽에서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틀어막고 있으니 이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빨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이 에너지 쪽으로, 이 산업 쪽으로 더욱더 빨라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전 쪽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눈을 돌리셔야 되고요. 사실 2011년 일본에서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도 그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본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안 된다. 원전 반대다. 이렇게 다들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작년 기사만 보더라도요. 네. 이제 다들 원전을 외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이제 더욱더 지구를 살려야겠다. 사실 이게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쪽 그 에너지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지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이 기업이 그리고 이 섹터가 지금 친환경 쪽으로 그 현금을 쓰고 있느냐, 돈을 쓰고 있느냐, 요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토크 또한 사실 요 에너토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2번 정도 수익을 벗고 나온 네. 종목이에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에 들어가서 이제 딱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쏴주면서 그때 이제 매도를 한번 했던 이력이 있고 다음에 다시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재매수를 하고 다음에 또 한번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또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다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가 또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수익 네. 또
15%씩 이렇게 오.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사실 원전 관련돼서 원전이고 다른 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다들 지금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낙담을 하실 게 아니라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 네.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열매로 보답할 수 있는 섹터가 원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너토크 전문가님께서 2번 정도 과거에 15% 수익 낸 종목입니다. 친환경 관련 종목을 유심히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 필요성은 앞으로도 이루어지면서 이 실적 전망은 동방될 것이다. 기다림이 꼭 좋은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련주 다우데이터인데요.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좀 매매하는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틀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전문가님이 한번 매매 기법이나 네. 이런 부분 잠깐 소개 들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앞에 그 처음부터 네.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네. 저가 매수의 1인자, 아, 공포의 골든만스. 매수를 하고 환희의 매도를 한다. 돈 딱이네요. 아, 네, 근데- 안전하게 저가에 매수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저가 매수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다우데이터 차트를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그래서 좀 아니 골든마우스님 그 저가 매수의 1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제가 방금 앵커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작년 시즌에 이제 그 수익률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골든마우스의 별명을 또 금지라고 만들어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이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차트만 보더라도 아니 이게 저가 매수인가요? 네.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또 일봉이 이렇고 월봉도 좀 보여드리면 아니 이게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봤었거든요. 네. 봤는데 그때 제프님이 나오죠. 네. 제프 전문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서울가스였나요? 아니면은 삼천이었나요? 네. 제가 종목명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다우데이터랑 상당히 비슷한 종목을 이렇게 네. 특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면은 보시면은 참 이게 공교롭게도 정말 제가 매수를 했을 때가 이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제 11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와 정말 공교롭게도 이때가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 장중에 마이너스 14%대까지 갔었던. 아이고. 그때 네. 이제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 어떡하냐고. 네. 어떡하냐 근데 난리 났네요. 이제 천천히 항상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손절가를 지키셔야 된다. 손절가를 딱 정해드리고요. 수익이 올라가면은 내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께서 딱 한 가지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손절가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손절가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키지 못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기대감이 있거든요. 아, 이게 손절가를 터치해도 더 올라가지 맞아요. 않을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이런. 그렇죠. 네. 근데 특히나 이런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무서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손절가를 내 자신과의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내 자신과의 약속. 내가 손절가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오늘 진짜 안 돼. 나는 아니야. 나는 골든마우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딱 지키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기분 좋게 한 50% 정도 넘게 네.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우데이터 50% 이런 수익률 내고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되 손절가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전략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더 많은 전략,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오늘 이 하이브 SM 공개 매수가 종료가 됐는데요. SMCNC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SM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뭐 이런 것들 공개 매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지분 싸움이 가장 강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공개 매수가 끝나더라도 눌림이 발생하면 매수할 위치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대 4,200원대에서는 뭐 눌렸지만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매수해 볼 만한 위치였다. 여기에서 오늘 또 상승이 추가로 나오긴 했지만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주들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가장 강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최근에 SM 관련주들 그리고 SM 엔터 그리고 이 SM 관련된 자회사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유처럼 뭐 지분 싸움이라든지 경영권 다툼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2위 업체인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했던 엔터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상회하지 않고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만큼 나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되고 여기에 실적이 상회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 하나의 이슈만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여기에서 우리 엔터주들의 흐름 그리고 엔터주 미디어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모두 이런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위치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CNC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 영향이 강했지만 눌림 나오면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습니다. SM 오늘 12만 7,600원으로 강세 마감하면서 나머지 엔터주들도 전반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경영권 이슈가 끝나더라도 이런 엔터주의 성장성 기대되면서 매출 증대 예상과 함께 역시나 좀 조정받으면 역시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리오프닝주, 이 화장품주는 좀 상반기까지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원픽으로 뽑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 화장품주 그리고 중형 화장품주들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최근에 뭐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다시 바닥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 이 매수가를 3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고 이 가격대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눌리면서도 크게 눌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같은 화장품 대형주들 우상향 흐름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화장품 대형주들의 우상향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오프닝 주들의 전망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단기로 보게 된다면 뭐 단기 고점인 37,000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단기로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4%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리오프닝주 중에서 화장품주 가장 우선으로 꼽아주셨고요. 주가 재상승 나올 수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8시 송가란 대표님의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힌트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